청양군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군 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진 성문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6살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대리석 난간에 매달렸다가 무너진 난간에 깔려 숨졌습니다.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 김영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추모 행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아이에게 너 같은 아이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7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 27명, 아산 7명, 논산 2명, 서산과 당진 각각 1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관련 확진자 2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05명으로 늘었습니다. 27일 기준 충남도 내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43.3%, 2차 대상자는 2.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69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5건, 중증 이상 반응 8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행정안전부, 충남도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점검은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양군 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청양군 의회는 해당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명령을 결정했는데요. 네, 해당 의원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의원 징계 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출석 정지 30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종관 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었던 보령시의 한 석재회사가 청양군과 수의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년 동안 3억 5,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결과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최근 군과 군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오래전부터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혼합골재를 판매해왔다며 특혜를 누린 수의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겸직 신고도 해마다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선 의장한테 하는 동안에 의원이 지킬 거기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도 없고 뭐 내 사유고 치른 것도 없고 전혀 하나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매년 그 겸직 신고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뭐 계약할 때 해당원이 거기 해당되면 무슨 정리해달라고 통보해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통보를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문제 되는 게 보다 넘어갔었지 그동안 제가. 청양군 담당 부서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막말을 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10여 명은 폭언과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사들은 낮잠 시간에 자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등원을 거부한 한 원생의 보호자가 녹음기를 아이 옷 속에 숨겨 어린이집으로 보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마을회관에서 난간이 무너지면서 6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A군은 지난 24일 오전 8시쯤 당진 성문면의 한 마을회관 입구에서 대리석 난간에 매달렸다가 무너진 난간에 깔렸습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마을회관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지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을 이장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SK건설이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양측은 28일 시청에서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SK건설은 건설 투자자로 참여해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에코폴리스 산단은 2027년까지 5천억 원이 투입돼 대산읍 대중리 일원 22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데요. 그보다 앞선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를 기리는 추모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동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입니다. 네. 먼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의 제정 의미와 전반적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지난 1993년 태국의 대형 사고를 기화로 제정되었습니다.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당보다 비싼 인형을 만들고 있었고 회사는 노동자들이 그 인형을 훔쳐갈까 봐 공장의 문을 잠그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화재가 참사로 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는 1996년부터 국제 자유노련 노동자 대표들이 촛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추모의 날이 되었고요. 현재 카나다, 스페인 등 19개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들어서 관련 입법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날은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추모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꿈많은 청년 노동자였던 김용균의 죽음 당시 우리 사회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개념은 노동계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실체화되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 산업구조, 심지어는 공기업조차도 위험한 업무는 비정규직에 몰려있고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차별받는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산업안전법 개정,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이 이 제도 변화의 불꽃이 된 것이죠. 사실 추모 조형물은 노사정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형물 조성 약속은 사고 2년이 훌쩍 넘은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의당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난 겨울 내내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김용균 추모 조형물 조성은 우리 사회가 일하다 죽지 않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막자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바도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돌아봤을 때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해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업무를 늘려 원청 책임을 늘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영균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영균재단 이사장 등께서 단식투쟁까지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명시한 것, 원청을 처벌을 확대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 등 산업재해에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처럼 발주처의 공기 단축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제외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안에 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법과 제도적 측면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에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해야 할 국가기관은 다를 것인가? 이 역시 기업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 노동계의 인식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나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회사 측의 조사 방해도 공경한 것이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발생 원인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낮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나설 때 가족들에게 다녀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중소제조업체 절반 정도가 지난해에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도내 제조 중소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중 47.2%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화학제품과 금속 가공 등의 분야에서 감소폭이 컸으며 식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예산 광시면에서 28일 올해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품종은 조평벼로 일반 조생종보다 열흘 정도 수확이 빨라 추석 명절 전에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소형 농기계를 보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추가 지원하는 등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고 있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선 야외에서 풀밭에 눕는 행위를 피하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 1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9개 직렬에서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직렬별로는 3명을 선발하는 보건직이 1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145명을 뽑는 교육행정직에는 1,920명이 지원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청과 도의회, 사업소 등에서 사용 중인 행정전화기에 녹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충남도는 민원인 대응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음은 담당 직원이 행정전화기의 녹취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자동 안내가 나간 뒤에 실행됩니다. 충남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녹음된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 예산 충의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48회 윤봉길 평화축제 기념식이 취소됐습니다. 예산군과 매헌 윤봉길 월진회는 이번 주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 주간 운영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종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다례 행사와 비대면 방식의 전시회와 체험 행사 등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늦은 밤 해루질을 하던 남성이 갯벌에 빠져 긴급 구조됐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27일 밤 9시 20분쯤 보령 무창포항 인근에서 혼자 야간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루질 시작 10분 만에 다리가 갯벌에 빠졌고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슴까지 빠져 고립됐습니다. A씨는 손전 등을 육지 쪽으로 비추며 구조 요청을 했고 이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해 무사히 갯벌을 빠져나왔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29명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조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한 가운데 이에 동의하지 않은 4명 의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취재 결과 이들 대부분은 도의회의 역할과 절차, 그리고 소신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양 지사 스스로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촉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의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출마 촉구 기자회견 서명 자체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A 의원은 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 지사께서 대선에 출마할 테니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 상황에 우리가 먼저 출마를 촉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A 의원은 또 도의회 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성명서를 낭독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의장은 여야를 떠나 도의회 전체를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옳다 본다고 귀등했습니다. 다음으로 B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양 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을 받아 이를 촉구하는 형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C 의원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무산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D 의원은 연락을 받지도 서명지를 보지도 못했다며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중에서도 양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것과 실제 민주당 경선에서 양 지사를 돕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다른 주자를 돕고 있음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두려움 없는 용기와 치밀한 전술로 위기를 돌파한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죠. 백적간두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충무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사로움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장수 충무공의 리더십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안보, 또 양극화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금도 우리에게는 충무공처럼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